이슈인투데이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 중 하나, 치매 환자의 증가입니다. 지난해 68만 5천 명이던 치매 환자가 2025년이 되면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치매를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부산광역치매센터 박경원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먼저 그 광역치매센터가 어떤 기관인가요?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2013년도에 중앙치매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전국의 17개 광역시와 도에 광역치매센터가 이제 개소되었는데요. 예. 주로 이제 나라의 이제 중요한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치매 정책을 정해지면은 각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치매 정책을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치매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그 다음에 치매 관련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예. 이제 그런 사업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산 경우는 2014년도에 처음으로 개소하여서 예. 앞에 말씀드린 그런 광역치매센터 역할을 지금 3년 이상 해왔고 올해 또 이제 4년째 이렇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치매 환자 얘기를 좀 해보죠. 부산 지역의 치매 환자 얼마나 좀 많습니까? 네, 전국의 치매 유병률은 한 10%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노인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대비. 예. 그래서 우리 부산의 노인 인구가 전체 한 15%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부산의 노인 인구가 한 50만 명쯤 된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 9%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4만 5천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네. 이제 치매 환자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라. 다른 지역하고 비교한다면은 좀 차이가 다른 지역은 있을까요? 한 10%, 뭐 9에서 10% 정도. 전국 평균으로 봤을 예, 때.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계속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 환자 수도 또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전국보다는 조금 유병률이 낮은 상태이지만 노인 인구는 전국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은 걸로 되어 있어서 예. 아마 향후 10년 이내에 부산시 안에 치매 환자 수는 더욱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니까 70대가 12% 그리고 80대가 거의 한 50% 정도를 넘게 차지하고 있고요. 일단 뭐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국 치매 환자가 많다 이런 것을 바로 알려주는 것 같은데 치매가 단순히 뭐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치매는 하나의 단일 질환이 아니라 예. 여러 질환에 의한 증후군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치매 대표 질환이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알츠하이머 박사가 처음으로 명명을 해서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이름이 이제 붙여졌는데 이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가 전체 치매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약 한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많은 치매가 혈관성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안에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2차적으로 뇌졸중에 의해서 생기는 치매를 우리가 혈관 치매 혹은 혈관성 치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도 뇌 종양이라든지 뇌 수두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뇌 머리를 다쳐서 뇌 외상으로 인한 치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혈액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치매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 치매 원인이 한 60에서 한 70가지 정도의 많은 원인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네. 그러니까 뭐 치료법을 찾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원인, 뭐 종류가 많으니까 그 원인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원인은 뭘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치매 원인을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종류 중에서 알츠하이머 병을 예로 말씀을 드리면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물질이 바로 아밀로이드라는 그 비정상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은 비정상적으로 뇌 안에 축적이 되어서 머리 안에 있는 뇌신경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가 되면은 이제 인지 기능이 점차 떨어지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혈관 치매 같은 경우는
이런 아밀로이드라는 이상 단백질 말고 혈관이 이제 이상이 생겨서 예. 뇌혈관 장애로 인해서 뇌졸중이 오거나 뇌 출혈 같은 걸 통해서 뇌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인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루이체 치매라고 이런 경우는 루이체라는 그런 또 비정상 단백질이 이제 머리 안에 축적이 되어서 예. 치매 증상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상당히 좀 이제 전문적인 분야까지 들어가니까 뭔가 좀 심각성이랄까요? 쉽게 와닿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치매 초기 증상 우리가 보통 뭐 기억력이 떨어지면은 치매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곤 하는데 초기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기억력 장애죠. 예, 그래서 깜빡깜빡 기억력이 떨어진다 호소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치매 대표적인 증상이라 얘기를 하는데 왜 예.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런 아밀로이드라는 그런 비정상 단백질이 침착되는 부위가 제일 첫 번째 침착되는 부위가 바로 이제 해마라고 우리가 기억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예, 예. 그 창고부터 이제 비정상 단백질이 이렇게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력이 먼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억력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방향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길을 헤맨다든지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계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 더 지나면 이제 날짜 개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상행동, 그 다음에 성격 변화 같은 그런 증상들이 이제 점차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일상생활 기능이 이제 떨어지면서 예. 흔히 말하는 이제 심한 단계 치매 증상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두면 둘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갈수록 이게 이제 이 퇴행성 치매라는 거는 머리 안에 그 이상 단백질이 시간이 갈수록 자꾸 이제 축적이 이제 늘어나거든요. 예. 그러면 그럴수록 뇌세포 기능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점차 야금야금해서 보통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서서히 나빠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젊은 층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깜빡깜빡하는 이런 네.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로 볼 수는 또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애들이 이제 건망증, 단순 건망증하고 예. 치매에 의한 이제 기억력 장애하고 이제 구분을 이제 좀 하긴 하는데요. 네. 단순 건망증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를 일부분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치매에 의한 기억 장애는 사건 전체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이제 그런 게 차이점이 되겠고요. 단순 건망증 같은 경우는 이제 힌트를 약간 주면은 또 예. 금방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인 경우는 힌트를 주거나 귀뜸을 해줘도 전혀 무슨 말인지 이제 못 알아듣는 이제 생각을 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이런 그 심각한 기억력 장애가 갈수록 심해지거나 그게 지속이 되면은 그때는 예. 이제 초기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전문의하고 빨리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어르신들만 치매에 걸린다고 볼 수는 없겠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뇌졸중이나 이런 그 합병증으로 인해서 이후에 또 증후군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도 있을 테고 네. 조기 치매 발병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경우를 초로기 치매, 예. 발병이 빠르다는 말인데 그런 경우는 이제 한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병 환자 중에서 유전형이 있습니다. 유전형. 예. 그러니까 이제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경우에 이게 이제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서 치매 증상이 오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주 30대, 40대 때도 치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젊은 나이에도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죠. 전체 알츠하이머 치매 중에 한 1% 내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그 외에도 이제 뇌염 같은 거, 이제 머리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젊은 나이 때 뇌염 같은 게 걸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뇌염증으로 인해서 발병하는 경우는 또 이제 되게 좀 조기에 나타날 수 있고, 그 외에도 뇌졸중 같은 경우도 만약에 40대, 50대 때 뇌졸중을 앓은 경우에 60세 이전에 나타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기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평소에 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치매를 예방하고 또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은 이제 예방법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걸 이제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333 예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333이요? 네네. 일단 외우기 쉽습니다. 네네. 첫 번째가 이제 3권, 권한단 말이거든요. 예. 우리가 꼭 해야 될 3권이라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하루에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를 하세요. 보통 이제 걷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뇌에 좋은 음식을 이제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채소라든지 그런 견과류나 이런 거 비타민이 많은 그런 음식을 드시는 게 이제 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시면은 부지런히 이제 책을 읽고 쓰는 것, 특히 일기 같은 거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권이 되겠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3금 이제 금해야 되는 거 아시겠지만 담배, 네. 술, 그 다음에 외상. 그래서 머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외상에 취약한데 머리를 부딪힌다든지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지고 그러면 이제 머리 다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외상을 예방하는 것이 이제 금해라는 거죠. 그래서 3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행. 행은 뭐냐면 이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라는 거죠. 몸 안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같은 그런 만성병이 안 생기도록 미리 이제 검진하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기 검진. 그러니까 치매 조기 검진을 우리 60세 이상 되면은 검진을 우리가 권하거든요. 그래서 60세나 60세, 65세쯤 되면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기 검진을 받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친구나 가족 간에 서로 대화를 늘 하고 그런 관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서로 관계를 형성을 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3 3권, 3금, 3행. 상당히 쉽습니다. 일단 네네. 네. 다 쉽게 할 수 따라갈 있는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그 치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치매 환자를 또 부양하고 있는, 모시고 있는 그런 가족들도 많을 텐데 우리 시민들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지 마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고혈압이나 당뇨 같으면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다 해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라는 거죠. 치매도 어떤 생활 습관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생활 습관병인 경우는 평상시에 관리를 잘하면 진행이 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병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평상시에 40대, 50대 젊었을 때 치매가 우리가 보통 한 70대 이상에 오지만 예방은 40대, 50대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0대, 50대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방 수칙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생활 가운데 실천하셔야 됩니다. 실천하시고 저도 이제 치매 걸릴 수 있거든요. 우리 아나운서도 걸릴 수 있고 그렇죠. 누구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칙들을 늘 생각하고 평상시에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헬스장 가서 우리 근육을 늘 키우지 않습니까? 네네. 이 근육 키우면 결국 이제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 근육을 키우는데 마찬가지로 뇌 건강을 위해서 뇌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뇌를 건강하게 근육이 이제 많이 있으면 나중에 치매가 오더라도 심하지가 않고 또 덜 걸리게 된다는 그런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짱과 함께 저는 아까 뇌짱이라는 말을 쓰는데 몸짱, 뇌짱. 그러니까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이 뇌나 정신 건강도 이제 분명히 우리가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뭐 평소에도 몸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여러모로 뭐 그 건강이나 이런 것들 많이 챙기겠지만 어쨌든 평소에 이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활동들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도움이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